남석 가문입을 다음 목사님하고 부여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오늘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님께 12연기를 진정으로 하는 자는 열애아라함 정든가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동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만이라고 보셨어요. 그 밑에 해탈하신 분들도 남김없이 12연기도 다 아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 참 우리가 오늘 이 얘기가, 물론 저도 그렇겠죠. 열애아라한 정등강만 남김없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른다 이런 거죠. 남김없이는 그냥 제가 아는 만큼만 이해한다 이건데, 그러니 쉽지가 않지. 사티를 잘 확립해서 오늘 들으셔야 되는 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저번에 잠깐 얘기 드렸었어요. 왼쪽에는 괴로움의 원인이죠. 이 원인을 알아야지만 소멸을 알고, 소멸을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소멸에 이르는 방법,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닦아서 이제 되는 건 자기 몫인 거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색, 수, 상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죠. 고온의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색, 수, 상, 행, 식이 괴로움이다가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색소사행식만 소멸하면은 괴로움이 없다. 이게 결론인데요. 윗바시 부처님께서 우리 기억을 하는데 12연기를 다 이해했지만 완전한 열반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셨어요. 언제 완전한 열반을 이루셨냐면 색수상행식을 남김없이 소멸하였을 때, 즉 사성제를 이해하는 건 이해에 불과한 거고요. 공부도 많이 되겠지만 결국은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어남을 알고 소멸을 알고 있는 그대로 벗어남을 되셨을 때에 열반하셨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몸을 가진 채, 죽어서가 아니고요. 색수사행식이 무엇인지 알고 1번이에요. 이 연기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면 그 다음 건 아예 없습니다. 유치원을 알아야 국민학교가 되듯이 색수사행식이 무엇인지 알고 일어남 또는 원인을 알고 소멸을 알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벗어나는 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벗어났을 때의 열반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걸 잠깐 보면 왼쪽 겁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셨죠. 가래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이러셨습니다.
저번 시간을 안 듣고 여기를 바로 들으면 사실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기 쉬우니까 저번 시간에 동영상을 꼭 봐야 돼요. 법문.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여기로 나오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걸 왜 버려라고 하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는 곳에서 이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데, 문제는 뭐냐? 즐겁고 기분 좋은데 작게는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것 때문에 괴로움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소리가 지지직거리는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자꾸 마이크가 멀어지는 거야? 선풍기 때문에 그런 거. 예? 선풍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괜찮나요? 예. 그럼 선풍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지지죠. 예, 괜찮은 거 같네요. 괜찮죠? 네. 안 지지거리지. 그러니까 그 기분 좋고 즐거운 게 무슨 문제냐? 즐겁고 기분 좋은 거를 추구하면 괴로움이 벌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작게는. 크게는 윤회가 계속 벌어져 갖고, 아까 작은 거 윤회 동안에 계속 괴로울 거다가 문제예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조금이면 큰 문제 없어요. 담담하게 즐거울 거예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처음엔 조금이었다가 탐에 머물렀다가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완전히 탐에 미쳤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괴롭다는 거 아실 건데, 그 자체로도 괴로운데 남이랑 이제 탐욕에 찌들림을 싸움하게 되니까 즐겁고 기분 좋은 게 많아지면 전방위로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걸 하려면 조금만 해야 돼요. 조금만.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 일사천리로 조금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데까지 가잖아요. 모든 게. 약물 중독, 뭐 술 중독, 무슨 중독, 돈 중독. 돈 중독이 수전노예요. 구두쇠. 뭐 무슨 중독, 그 중독이란 말이 전부 다 탐에 찌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다 나쁘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만 즐기다가 만약에 즐겁고 기분 좋은 걸 해야 된다면 조금만 한다는 게 중독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야 뭐 삶에서 큰 문제 있나요? 그냥 자유롭게 기분 좋게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데 중독까지 가면은 뭐 전부 다 괴로워진다는 거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까지 해야 되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즐겁고 기분 좋은 건 한때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게 계속 커질수록. 뭐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 괴로움이 벌어지는데 가래가 있으면 윤회를 계속하는 거죠. 뭔가 하고 싶어서 윤회하면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다, 죽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즐거운 거, 감각적 즐거움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감각적 즐거움은 괴로움과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 같이 가는데, 감각적 즐거움을 끊으니까 괴로움도 사라지고
지금 여기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래는 어디서 자리 잡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래 그 앞에는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윤회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 크게 봤을 때에는 윤회의 원인이 가래고, 이 작게 이 삶에서의 괴로움의 원인 역시 가래고, 이 가래가 나쁜 친구니까 이 친구를 없애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없애려면은 가래가 어디서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지를 알아야지만 없애는 거예요. 가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없애잖아요. 그래서 가래는, 물론 가래는 저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욕계니까 감각적 욕망을 만끽하고 싶다는 욕계에 대한 가래, 그거를 초월해서 새끼의 신들의 그 지복을 맛보고 싶다는, 새끼로 가고 싶다는 천상세계의 새끼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 비새끼에 대한 가래,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래는 저거지만, 가래는 그러면 그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지를 알아야지, 아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으니까 없애자, 그게 여기에요. 눈, 안이비서시는 눈, 귀, 코, 혀, 몸, 뜻 이런 건데, 눈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서 눈에서 자리 잡는다. 귀는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눈이 없다면 눈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만약에 눈이 없다면, 자 이렇게 얘기해도 쉽게, 사람이 나와서 선천성 장님이 있죠. 이제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눈만 안 보인다고 해보자. 그 사람이 귀로 일어나는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할 수 있죠. 소리에 대해서. 귀는 들리니까. 그러면 귀를 조건으로 해서 어떤 음악을 듣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건, 거기서 그 귀에서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가래가 그 귀에서 일어나고 자리 잡을 수 있죠. 자리 잡는다는 건 그 앞에 들었던 그 좋은 소리를 들었던 조건으로 더 교양학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가래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걸 조건으로 더 자리 잡는다라는 건 더 좋은 음악을 듣고 싶다. 가능하죠. 태어날 때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 우리 모양을 보고 즐겁고 기분 나쁘고 하잖아요. 어떤 그 형상을 보고. 선천적 장님이 그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조건으로 가래가 거기서 일어나서 자리 잡을 수 있겠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죠. 애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뭘 보던 듣던 해야지만 아이고 이거 즐겁네 하고 되는 거잖아요. 자리 잡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처님께서 눈, 귀, 코, 혀, 몸 등등등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애초에 즐겁고 기분 좋은 거 몰랐을 거다, 이런 거예요. 선천적 귀가 안 들리는 장애면은 귀로 인해서 귀를 조건으로 한 즐겁고 기분 좋은 건 없을 거니까. 그래, 눈, 귀, 코, 혀 이런 게 다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지금 색성향 미촉법이다라는 건 눈이 보는 대상이에요. 모양이에요. 색은, 형상. 성은 귀가 듣는 소리거든. 이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라는 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밖에 꽃들을 봐. 제 눈이야 즐거워하는데 저 꽃들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라는 건 꽃들을 조건으로 즐겁고 기분 좋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이 있다고 쳐도 세상에 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각각이 있지 않고 맨 허공만 있어. 꽃이 없어. 내 눈은 다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 밖에 꽃이 없어. 허공만 있어요.
그러면 눈이 즐겁고 기분 좋을 수 있나요? 아니죠. 밖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쁜 모양도 있고 좋은 모양도 있고 해야지만 좋은 모양을 보고서는 즐겁고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 게 그 꽃을 조건으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그 꽃에서 자리 잡는다가 저 꽃, 저거 같은 꽃이거나 저거보다 더 이쁜 꽃 보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눈, 귀, 코, 혀 이렇게 다 하면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럴 때 눈 하나만 얘기합니다. 자, 눈이 일단 1번 눈이 보여야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고 눈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 맞죠? 거기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일어나 자리 잡는 거 이해되겠죠? 형상이 있어야 즐겁고 기분 좋죠. 형상이 있는 곳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일어난다는 거 이해했죠? 안식이 뭐냐면 안식, 이식, 육식을 생략한 건데 눈이 형상을 보면은 자, 눈과 형상만 있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알 수 있나요? 모양을 보면서? 그러면 형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죠. 이 식이 뭐냐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깡통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깡통 로봇에다가 껍데기는 다 만들었어. 눈도 만들고. 눈이 바깥의 거를 볼 수도 있게 만들어 놨고 바깥의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안 심어놨어. 아직 로봇 안에다가. 이 친구 바깥에 인식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게 식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건 두 가지 크게 기능인데 하나는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 칩에다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그게 제일 큰 기능이고 작은 기능으로는 하드디스크처럼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면 바깥의 거를 식별할 수 있겠죠. 식별지가 작은 두 번째 기능이에요. 마치 핸드폰이 만약 살아있다면 핸드폰이 눈이 카메라 찍는 거, 소리 듣는 게 뭐 녹음기 기능, 라디오 기능이라면 핸드폰 안에 프로그램이 있고 눈과 비슷한 어떤 카메라 같은 걸 만들면 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 같은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깥을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건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뭐를 천명할 수 있나요? 접촉을 천명한다. 일단 그 전에 그러면 안식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 맞나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예 눈이 있고 모양이 있어도 구별이 안 될 테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인식이 되니까 기분 좋은 거겠죠. 즐겁고. 아까 눈 뜨고 형상이 봤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면 즐겁고 기분 좋고 아무것도 없잖아. 멍. 그래서 안식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고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 거기서 자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감각 접촉 나왔어요. 접촉이 벌어지는 게 자, 눈이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어요. 저장된 기억의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눈이 형상을 식별하게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접촉이라고 부르는 거죠. 접촉이 벌어졌다가 되는 거죠. 눈과 모양의 접촉이 벌어졌다. 안식과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눈을 떴는데 앞에 꽃이 있는데 정신이 없었어. 기절을 하던 눈 뜨고
안식이 없어, 구별하는 게. 그런 건 우린 접촉했다고 안 그러죠. 눈 떴는데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접촉이 벌어지죠. 그래 접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눈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접촉이라고 그러냐면 여기 뒤에 이제 귀, 코, 등이 나오는데 귀로 보았다 이런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귀는 들었다가 접촉이죠. 코는 냄새를 맡았다가 접촉이죠. 혀는 맛보았다라는 다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접촉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있나요? 네. 이 앞에 모든 과정이 다 있었다면 필히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좀 전에 되겠지만 안식이 없어서 눈뜨고 모양이 있는데 정신이 없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 느낌도 없겠지만 제정신으로 했다면 지금 전부 다 이 앞에 과정이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아래야식이 벌어졌고 그것이 세 개를 통으로 얘기하면 접촉인데 접촉이 벌어지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일단 접촉은 접촉의 눈의 감각 접촉에 있나요 없나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여기서 아니 눈의 감각 접촉만 얘기하시지 무슨 눈을 얘기하시고 형상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이 감각 접촉을 하면 즐겁다 하면은 그분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부처님이 다 해부해갖고 지금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일어나는지 해부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없을 수 있으니까.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당연히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있겠죠.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이것만이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다. 5번만이 드디어 앞에는 아니었다라고 할 거라. 그런데 앞에는 다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즐겁고 기분 좋지는 누구나 다 알지 않나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부하지 않으면 이건 없앨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여기에 많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아까 내 장님까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으니까 즐겁고 기분 좋을 수 있다. 바깥에 모양이 있으니까 즐겁고 기분 좋을 수 있다. 이게 다 지금 순서거든. 느낌까지 벌어지기 전까지요. 그래 나중에 6분 방호, 6분 단속 이런 방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눈으로 형상을 보지 마라. 단속을 해라.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다 해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의 인식이라는 거는 눈의 지각작용인데 세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형상, 적의, 악의, 반대의 아름다운 거예요. 적의가 뜻 아시죠? 적의, 적대적인. 적의 형상. 그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상. 이런 것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자리 잡는다라니까 좀 이해가 이상하죠. 눈이 아름다운 것도 잡고 저고이도 잡고 그 중간 것도 잡는데 그런 거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일어나고 자리 잡는다. 아름다운 표상만 있다면 그러겠는데 좀 이해가 어렵죠.
지금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에 부처님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늘 안에 가로 열고 기분 나쁘고 괴로운 것들 가로 닫고 이런 게 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의 인식작용이 아름다운 것도 보고 괴로운 것도 보고 중간 것도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취하려는 아름다운 쪽을 취하려는 이렇게 거기서 일어나고 자리를 잡는다 이런 말씀으로 아까 셋 중에 또는 인식작용을 세 개로 분리하신 게 이게 꺼졌네요. 네, 아까 한참 끊겼습니다. 다시 아까 상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그 중간 표상이 있어야지만이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자리 잡는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센서 얘기인데, 자,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아뢰야식이 있고 있더라도 눈이라는 센서가 제일 간단한 기능, 저게 이쁘냐 밉냐 그 아름답냐 적기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불이에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중간이다 귀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는 눈에 인식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아뢰야식에 식별할 수 있고 세분화해서 식별할 수 있고 세분화하려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비유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코가 있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밖에 담배 연기나 안 좋은 연기를 잡으면 누가 잡냐면 코가 잡습니다. 센서가. 그러면 센서는 인식작용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깥의 냄새가 1번 좋은 거다, 2번 나쁜 거다, 3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물론 이렇게가 센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물론 공기청정기에도 코에 해당하는 애는 너무 단순한 애이기 때문에 두 개만 있을 겁니다. 뭐 좋아하는 냄새 이런 걸 맡아서 쫓아다니지는 않을 거니까 싫어한다, 이건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정도면 싫어하는 게 아니다 하면 뭐 괜찮다, 중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기청정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된다면은 이제 싫어하는 것만 필요에 의해서 방의 공기를 정화시키려고 싫어하는 것만 맡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냄새까지 맡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좋아하는 거 쫓아다닐 테니까 로봇이라면. 그러면 코에 기능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걔가 코에 단순히 기능이 있다고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이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꽃이 있더라도 정신줄이 없다면 못 볼 거잖아요. 그게 아뢰야식에 해당하는 식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냄새에 관련해서 센서에서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다를 맡으니까, 물론 좋은 냄새는 못 맡아요. 공기청정기는 그냥 나쁜 것만 맡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로봇이라면은 로봇은 좀 달라지잖아. 나쁜 것만 맡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같이 로봇이라면 좋아하고 나빠하고 센서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 있겠죠. 가장 간단한 기능이.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거기에 나쁜 냄새가 나, 방에서 담배 냄새가, 코는 맡았어, 센서는 맡았지만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그럼 맡아봤자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정신줄이 없으면.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쁜 걸 해서 웽 하고 터보가 돌아가서 냄새를 빼는 거예요. 자, 눈에 단순히 가장 간단한 기능은 있어야 되죠. 눈에
밖의 형상을 보고 좋아한다, 나쁘다, 중간이다, 이런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베라베르게 해갖고 다 이제 수없이 식별을 하지. 단순하게 좋다가 아니라 조금 좋다, 아주 좋다, 뭐 죽인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신노랗다, 색깔이. 이렇게 그 상해 인식작용이 어디냐, 눈의 인식작용이 있어야지만 돌아와서 그러면 거기에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리 잡는다. 그렇죠? 의도는 크게 얘기하면 저렇게 있는데 저건 나중 얘기고요. 오늘도 시간이 안 되네. 저쪽을 못 간다. 자, 돌아와서 의도를 얘기하죠. 깡통 로봇이 있어요. 좀 과학이 발달해갖고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고 눈, 코 다 만들고 센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오로지 없는 건 자유의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만 없어요. 사람처럼. 그럼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스스로 못 움직이면은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리모컨 누르건 음성인식으로 저리가 저쪽 가서 저걸 갖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네? 사람에게 있었던 거지 로봇에게는 없었던 거지. 깡통 로봇에게는요. 그죠? 의도가 없으면 깡통 로봇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갖춰지기는 하겠습니까? 못하죠. 눈에 의도가 있어야지만 아까 눈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깥에 모양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아래아식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의도가 사라져서 보고프지 않다 하면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자리 잡을 수 없죠. 의도가 없어 보고프지 않다는. 그래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한 게 좀 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조인간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건 나머지 부분은 뭐 칩을 심고 하드디스크 다 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라는 얘기거든. 깡통 로봇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말이에요. 의도 조건에 있을 때 움직이게 움직이게 하는 거와 자유의지는 달라요. 프로그램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뭐 어디까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라와 예를 들면 5걸음 갔다 뒤로 3걸음 오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동네를 다 거리를 측정해 갖고서는 눈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다 이렇게 한 바퀴 돌게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을. 그게 자유의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하여튼 돌아와서요. 눈의 가래. 이것은 좀 더 광범위한 얘기인데요. 아까 의도를 갖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아까 그 눈의 3가지 기능 중에 그 중에 어떤 아름다운 표상으로 해갖고 즐겁고 기분 좋은 걸 추구하고자 하는 이건 설명하기 진짜 힘들다. 난해하다. 근데 가래가 없다라면 의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쉽게 얘기하죠. 욕망이 없다고 해보죠.
어떤 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군가 한 명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쳐보죠. 가래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 그 볼 줄도 알고 눈도 볼 수 있는 장님도 아니고 밖에 지금 맛으로 얘기해보죠. 혀도 갖고 있고 혀의 감각 다 제대로 살아있고 맛있는 음식 먹을 줄도 알고 뭐 다 그러는데 다 회를 좋아한다. 이 사람은 회에 대한 가래가 없다. 그렇다고 의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맛에 대한 의도는 다른 건 충분히 갖추고 있다. 회는 아니더라도 고기에 대한 의도도 있고 여러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음식에 대해 예를 들어서 비유예요. 회에 대한 가래가 없다. 그러면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 회에 대해서 가래가 없으면 즐겁고 기분 좋은 거를 안 하겠죠. 다른 사람은 다 할망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멍해져 갖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의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앞에 이렇게. 그와 같이 지금 우리는 그 눈의 가래, 귀의 가래, 이 가래가 다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회 하나만 얘기했지만 회가 아니라 이 혓바닥이 정상적으로 미각을 다 느낀데도 불구하고 모든 음식에 대해서 맛에 대해 가래가 없다 하면 그때는 미에 대한 가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만미, 맛에 대한. 그런데 가래가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리 잡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나중 얘기인데 한번 미리 얘기하죠. 아이 당연하지, 그 가래가 누구나 있지, 그걸 뭐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게, 그 부처님께서 그 가래를 공부를 지음에 의해서 가래가 사라진다고 그러신 거예요.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혓바닥을 갖고 있더라도 공부 지음에 의해서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3대 본능이라고 하는 성욕, 수면욕, 식욕,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없앨 수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공부 지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래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눈 돌아와서 눈에 일으킨 생각. 이건 의도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골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골똘하다. 일으킨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매하기 전에 수행 주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일으킨 생각이에요. 이건 좋은 쪽이에요. 그러나 성격은 똑같아요. 또 하나는 잡다한 일으킨 생각인데, 가래에 즐겁고 기분 좋은 거에 집중하려는 일으킨 생각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 안 좋은 쪽의 세간의 쾌락에, 감각적 욕망이나 즐겁고 기분 좋은 것에는 일으킨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까 내가 골똘해진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아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의도보다 가래가 좀 더 센 거고, 가래보다 일으킨 생각이 더 센 거예요. 그냥 가래면은, 그러니까 가래에도 종류가 많아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맨 처음에 맛을 조금 보고 맛있네 정도의 가래는 약한 가래죠. 엄청 맛있네, 이거 계속 먹고 싶다는 건 엄청난 가래죠. 일으킨 생각까지 가면 완전히 골똘해진 거예요. 요 음식은 맨날 먹고 싶다든지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자꾸 골몰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 골똘히 자꾸 그 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꼭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거 아시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골똘하게 한 가지. 한 가지에 휠이 꽂혀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면 삼매는 예외입니다. 아까 삼매 쪽으로는 계속 그렇게 오고, 그러니까 골똘하게 생각할 때는 삼매를 골똘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행주죠. 어떤 한 생각에 빠지면 거기서 한동안 그 생각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 알죠? 막 즐거워갖고 계속 상상을 진행하고 그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지속적인 고찰은이라는 거는 지금 삼매 쪽에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 양쪽 다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은 아까 이렇게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빠져가고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신데렐라와 왕자 생각을 소녀 쪽에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하고 빠졌더니 그 생각에서 하루 종일 100일 못 빠져나왔다. 울고 그걸 지속적 고찰을 했던 거예요. 의근이 그런 경우엔 뜻이 뇌가 그러니까 세상사의 안 좋은 쪽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거고 삼매 쪽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거고 둘의 차이는 예를 들면 눈으로 지속적 고찰을 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보고 나니까 일으킨 생각으로 아름다운 표상이 좋아서 계속 그걸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삼매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귀로는 그 음악, 그거보다 더 나은 음악, 그렇지. 어떤 음악 하나에 빠지면은 자기 상태의 마음이랑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번에 사랑에 빠졌다면은 총 맞은 것처럼 옛날에 그런 노래에 빠질 거고 계속 그 노래만 듣고 음악 주로 듣다 보면 한 노래만 듣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한동안 똑같은 음악만 계속 그 자동차에 놓고서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 한 번 음악 테이프 예전에 뭐더라 그것도 그랬지만 여러 노래가 그랬었어요. 한 번 휠이 꽂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만 계속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게 이제 지속적 고찰에 해당하는 귀로 한다. 그렇게 이제 세상사의 그 안 좋은 쪽도 있고 삼매 쪽에도 있죠. 삼매 쪽에 그래도 일으킨 지속적 고찰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메타포를 중의적으로 다 얘기하신 건데 대부분의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중독성, 즐겁고 기분 좋은 거에 중독성을 얘기하신 거고 여기까지 가면 완전히 너무 중독됐다. 또 하나는 만약에 좋은 쪽으로 얘기하셨다고 보면 삼매일 텐데 삼매에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가 초선이죠. 요거 넘어가면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내지는 없고가 돼요. 이선부터는 단일한 마음이 생긴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셨듯이 이선부터가 진정한 삼매고 초선은 세상과 욕 이선 세 개의 중간 교집합 정도 건너가는 다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삼매로 얘기하더라도 여기까지가 전부 다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여기서 일어나서 자리 잡는 그러니까 벗어나야 될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제 물론 저번 일요법회 때 대범천을 몸으로 삼고 대범천이 그 6개의 유일자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대범천 대자재천을 얘기하기도 해요. 색구경천의 제일 높은 그 신. 그리고 이 대범천이 쓸 때마다 경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내지보다는 아마 이 용어가 아마 이게 나중에 후대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드리려는 얘기는
그때 법회에 광음천이 3개 이선천, 그 중에도 이선천에 3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제일 밑에가 광음천인데 거기에 있다가 우주가 팽창할 때 엄청공이 먼저 생겨서 이선천에서 죽어서 한 분이, 이거 저번 법문 봐야지만 이해됩니다. 한 분이 내려와서 이 우주에 맨 처음에 내려왔다. 엄청공에. 그러면 이선천에서 죽어서 내려왔으니까 이선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선의 제일 낮은 데서 내려왔으니까. 초선 이하라는 거잖아. 그러나 그걸 또 초선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욕계니까 초선천은 아니다. 욕계에서 제일 높은 거다라고 보기에는 제일 높은 신이다. 신들의 왕이잖아요. 욕계에서요. 이 신들의 왕인데 욕계에서는 욕계의 제일 높은 신도 아니고 제일 높은 신들 중에서도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색계 초선천과 욕계의 제일 높은 거와의 교집합 정도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자적인. 이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발전해 보면은 처음에 범천국 내려온 분들은 색계 이천과 광음천, 이천 제일 밑에 욕계의 제일 높은 데와의 교집합이니까 초선천 정도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 처음에 세기의 기원경에서 사람 몸뚱아리인데 빛나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종합해 볼 때 그런 의미를 왜 드렸냐면 지금 그런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선천, 광음천 맨 밑에 하고 욕계 우주하고의 교집합 정도가 아까 그 신일 거고 처음에 온 하여튼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다라는 게 욕계 정도의 맨 위기 때문에, 교집합이기 때문에. 욕계라는 의미가 뭐예요? 교집합이지. 물론 욕계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부 다 가래라는 의미가 나왔던 거잖아요. 어디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자리 잡는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속적 고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삼매 초선에도 해당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의 얘기도 있고 삼매 초선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자리 잡는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이다. 이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선은 아까 그래도 감각적 욕망을 초월하는데 분명히 맞거든. 이선부터가 10가지 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런데 좀 전에 저번에 세상의 기원의 경우에서 거기서 죽어서 광음천에 죽어서 내려온 분이 아직도 있고 완전한 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범천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욕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하는 요 중간적인 교집합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땅 먹다가 몸이 점점 견고해진다. 이게 완전히 욕계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적이기 때문에 여기마저도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의미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그러나 여기도 더 초월하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저기 왜 오른쪽 보면 오늘 할까 했는데 오늘 못했는데요. 12연기가 오늘 거 동영상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 옆에 썼는데 다음번에 이거를 12개로 펼친 단순하게 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밑바시 부처님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알고 일어남을 알고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 이 색수상행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팔정도가 12연기가 결국은 이치다라는 게 무엇을 위한 이치인가? 색수상행식이 괴로움의 원인이 색수상행식 그 자체다라고 하신 것처럼 12연기의 이치 모든 게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알고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를 닦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소멸이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도 이거 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적 그 많이 드렸던 뭐 12연기가 어떻게 생기고 무슨 가상현실 비유 이런 비유들이지 않아요. 다음번에는 그냥 아예 우리 그런 비유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직접적으로 12연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부처님 카페 아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공부 지키길 바랍니다. 남석 가문들